예, 오늘은 2022년 9월 30일이 되었습니다. 음력으로는 9월 5일입니다. 이제 바깥에 제가 나갔다 오니까 하늘은 청명하고 아주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살사상은 실존주의다 라는 그 내용으로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이 동영상이 끊기는 바람에 다 마무리를 못 지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국묘 학술은 196번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고 그래 이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 후설의 사상에서 가장 중요시 놓는 것이 이 선험적 경험이 형이상학적 선택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선험적인 경험이라는 뜻이 먼저 뭐 경험을 해본다는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선험적이라는 뜻은 경험의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경험의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내 마음에 일어날 수 있는 동기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상태를 우리가 선험적 경험이라고 후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험적 경험의 형이상학적인 선택이 극단적인 형태로 이제 나아가서 생활세계의 존재론으로도 관계된다는 것이죠. 생활세계의 존재론은 이 보살사상과도 관계되는 것이죠. 모든 보살사상이 생활세계에 보살사상이 퍼지기를 바라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보살사상의 현실적, 실질적, 구체적, 초월적, 초자연적인 기반이 바로 보살사상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은 그동안의 경험적, 심리학적 주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경험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 경험을 말하는 것이지, 후설이 말하는 선험적인 주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미 자, 그래서 이 선험적 주관을 말한다. 이미 경험한 주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경험은 선험적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이미 경험한 동기, 경험에 앞서 동기, 부여, 감정, 상태인 주관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는 보살사상의 핵심을 알게 되었고, 보살사상은 현실, 실존을 존재로 한다. 이를 무시한 사제는 전쟁도 생업도 책임지지 않았죠. 그래서 중과 사제인 신부나 목사가 다 그렇게 중세시대를 거쳐온 것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도 마찬가지고, 다만 선비는 종교적 사제가 아닐 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먹여 살린 자는 일반 민중이 아니라 권력자들이고, 국가 권력과 문자 권력을 우리는 양반이라고 하는데, 내가 말하는 양반은 권한과 책임을 같이 지는 양반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 양반을 몰아내야 되고 진짜 양반을 찾아야 된다는 뜻이죠. 자, 후술에 의하면은 그러면 순수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선언적 현상학으로서 심성학을 말하고 객관성의 근원으로서 주관적 측면이 강조되었다. 보살사상은 주관적이다. 보살사상은 현실을 바탕으로 하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다. 그래서 자신의 주관적인 극락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는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자기 구제가 아니다. 보살사상은 종교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후설의 지향성이 나온다. 대상은 선택되어지고 대상은 사태를 만들기도 하고 경험이 되기도 한다. 그 사이에 판단 중지가 요구되기도 한다. 이를 어원적으로 인식이 작용이라고 하는데, 이를 산스크리트로 CETTA 채타라고 하고, 우리말로 몸체라고 한다. 몸과 체는 하나이다. 자, 여기에 심왕인 인식작용으로 판단 중지가 요구되는데, 이를 자연과학적으로 뉴런이라고 하고 시냅스라고 한다. 시냅스는 후설이 말하는 판단 중지이다. 이때 선택되어진다. 그 선택이 인간인 것이다. 진선미를 구별할 줄 아는 이성의 행복. 그래서 인간은 긍정되어야 하고 본능을 넘어선 긍정을 우리는 진선미라고 한다. 이를 몸과 마음의 일체성이라고 하는데, 후설의 철학의 장점은 몸과 마음은 관계에 되어 있고 객관적 보편적 종합적인 요소보다는 작용하는 주관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살사상으로 기결되는 것이다. 보살사상의 연구에서 심성학이 나왔기 때문에 환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작용하는 지향성 대상을 동일한 방식으로 의식에 실제로 현존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선언적 경험이 나오게 된다. 선언적 경험은 작용하는 주관성이다. 보살사상은 선언적 현상학, 선언적 관념론이다. 이후 보살사상은 무사상이라고 하는데, 모든 종교는 여기서 파생된 것이다. 모든 종교의 시대와 자연법에 기초한 신법 종교, 종교와 천신주의는 이때 나온 것이다. 여기서 고전문화를 돌아가자는 철학의 실존주의다. 윤회라 하지 않고 환원이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10번째 강의를 마치고 오늘 그 한국문명학술은 196번째 강의로서 특집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보살사상은 장포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와 동하고, 실존은 자유이고 자유는 자율이며 이는 책임성이 따르며 궁극은 고난이 주어진다. 후설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내가 후설을 연구하게 된 이유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를 우연한 동기에 시작한 것이다. 이때 난 한국의 민주주의 미래에 대해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이다.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의 정권 획득은 한국 민주주의 슬픈 비극의 시간이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 세력에 크나큰 상처를 준 대사건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민주화 세력에게는 천년의 대사건이라는 것이죠. 박정희 5.16 딸이 탄핵이 되어 쫓겨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내 자본 권력은 윤석열을 내세워 권력을 탈취했다. 이를 방치한 문재인 정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가 없다. 그 자신의 권력의 지가 없고 촛불혁명의 그 많은 피와 눈물을 내팽개쳤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멍청한 정권이다. 내라면 난 윤석열을 처단했을 것이다. 최고 권력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책임입니다. 문재인은 그 책임을 방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 쿠데타에 의한
한국민주주의 훼손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자본 권력의 기득권 카르텔의 보복입니다. 이러한 울분과 분노와 시리에 빠졌을 때 최동석 박사님의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와 성취 예측 모형 이 책을 제가 이미 구입을 해놨었죠. 모형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이미 사두었습니다. 그리고 부촌 은하수 세탁소의 김헌태 선생의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헤겔의 정신현상학, 대성서적 고정수 선생 후설의 책, 순수 현상학과 현상학적 철학의 인연들, 제일철학, 이제 이런 책들을 이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장폴 사르트르의 철학과 보살사상, 부처사상의 일치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한국사 복음과 태고사의 새 발견에서 보살사상이 복원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가짜 양반을 몰아내는 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군사계급은 왕적색과 학문계급인 흰색을 우리는 양반이라고 합니다. 그 증거는 부천의 뒷골목 점집에 꽂혀있는 깃발이 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짜 양반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살 군사계급이 되고 보살 문자계급이 되었으면 우리의 한국사가 멸문지화에 있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국의 본류의 사상인 보살사상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환국의 종주국으로서 결국은 나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넘겨주는 비율을 맞이했습니다. 그 속에 한국 정치는 윤석열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망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책을 몽땅 샀습니다. 교과서는 가까이 두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책값은 한 100만원 들었습니다. 이제 후설의 사상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사상을 정리합니다. 철학과 과학의 보편적 기초로서 순수 현상학의 시기에 발견이 바로 선험적 현상학을 말하는데, 이 선험적 현상학은 선험은 먼저 경험한다는 의미보다는 선험은 먼저 경험한다는 의미보다는 경험을 가능케 하는 의식의 근본 구조, 경험에 앞서서 경험을 하게끔 하는 동기, 예를 들면 심리적 동기, 상상적 동기, 기억에 의한 동기, 인간의 선천적 타고난 것들을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이론으로 전개되었지만 상향적 수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향적 이해를 깊이 파고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모든 철학이 대부분 관념적이고 형이상학, 추상적이고 상상적이고 가상적인 부분을 상향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후설의 사상은 선언적 주관에 뿔을 내고 있고 하향적 문자면 틀을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차이점입니다. 그동안의 경험적 심리학적 주관이 아니라 선언적 주관으로서 환원된 주관성을 말합니다. 단 전제는 엄밀한 학으로서의 철학, 즉 학문의 기초를 제시하는 보편적 인인 것입니다. 자, 후설의 사상의 특징은 후설은 자신의 사상을 이념으로 보았다. 두 번째, 경험적 심리적 관념론이 아니라 선언적 주관에 기초했다. 세 번째,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을 파고들었다. 네 번째, 철학과 과학을 보편화했다. 자, 그러면 보살사상의 특징을 말하겠습니다. 보살사상은 본래 태어난 대로 살아라. 두 번째, 보살사상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학문이다. 보살사상은 초월적 초자연적인 사상이다. 보살사상은 종교가 아니라 이념이다. 자, 그럼 서구 유럽의 19세기부터 20세기 철학자들은 모두 인도의 보살 부처 사상을 가져가서 연구했다. 그 대표적인 연구가 불교의 심성학이다.
그 대표적인 철학자가 니체이다. 신은 죽었다는 표현이다. 불교의 심성학은 공사상인데 이는 부처가 발언하고 용수보살이 완성했다. 왜 이들은 용수보살이라고 했는가? 용수부처라 하지 않고 말이다. 불교는 어디까지나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는 교주를 쳐받드는 맹신성을 가지고 있다. 신천지의 이만희를 보면 알 것이다. 이들이 합숙소에 딸아들이 부모를 저버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반사회적 반보편성에 격분해야 할 것이다. 종교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음악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는 인간의 보편적 학문은 아닌 것이다. 종교는 보편적 학문을 계급한 이데올로기를 가진다. 이를 벗어나야 한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은 그 어느 누구나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에 그 누구도 짓밟거나 폭력적일 수가 없고 수단으로 대할 수밖에 없어 목적으로 대해야 하며 자유의지가 있기에 자율성을 갖는다. 자율성은 환경과 사회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이 따른다. 그 책임은 내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과 관계되어 있기에 권을 주어지기에 이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인간의 존엄이고 환국민주의 기초이다. 이것이 보살사상이다. 예, 그래서 보살사상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교는 미륵사상이나 종말론이 끝이 있다고 말하지만 종교는 학문은 끝이 없다. 그래서 보살사상은 산스크리트로 보디사트바라고 말합니다. 한자로 본생입니다. 후설의 표현 중에서 생활세계의 존재론이 있다. 보살사상으로 바꾸면 생활인의 삶이 된다. 보살은 이를 바탕으로 하지만 종교적 사제는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는 법도 없다. 극기야 불교는 스스로 해탈하고 열반으로 내몰았다. 부처 사상이 그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보살 사상을 도둑질해 간 것이다. 내가 가는 오봉산 석굴안에는 대웅전보다도 더 큰 비루자니부를 짓고 있다. 비루차이니부는 광명의 수를 탄 조라스틱에서 가져간 신앙이다. 이는 홍익인간과 광명 이세의 환희 사상에서 가져간 것이다. 이는 모두 보살 사상에서 가져간 것이다. 종교는 어떤 댐 사상을 말하지만 결국은 미륵과 종말론으로 끝을 맺는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상이다. 내가 종교적 진리에 반동하고 종교에 반동하는 것은 이런 이유이다. 그래서 이들을 정치 권력과 학문 권력 이 유착한 이데올로기 전제 왕권 시대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앞세우지만 결국은 생활세계의 존재를 부정하는 삶이 되고 그 끝이 보이고 있다. 자, 조선은 1910년 한일병탄과 청나라는 1911년 신해혁명으로 종말을 구하였다. 이 두 나라는 모두 여진 조선 주신이 세운 나라다. 유전학적으로도 시형유전자이다. 그리고 제국주의를 거쳐 이념대기를 거쳐 형식적 민주공화정으로 왔다. 나의 보살사상 환원은 실질적 민주공화정의 사상이고 이념이다. 예, 74,141년 만 959년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골장 김태수 두 손으로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